자, 이번에 드릴 내용은요,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 저 서울이 정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양극화가 왜 일어날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규제에 의한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 압구정, 청담, 삼성, 대치, 잠실, 그리고 성수, 여의도, 뭐 예를 들어서 한남동 이런 지역들이 토지거래로 묶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면 반포가 토지거래로 묶이겠죠. 조만간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묶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반포라는 지역 역시도 토지거래에 묶였을는데도 만약에 국평이 60억을 뚫고 더 나갔다, 65억까지만 올라갔다 치면 정말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눌려있던 지역, 압구정동이라든가 잠실 그리고 대치동 같은 지역은 토지거래가 풀리는 것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선호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서울 같은 경우는요, 노후도가 너무 심합니다.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이요. 10년 전에는 여러분 16%밖에 안 됐어요. 서울 시내 전체 주택 중에 16%만 재개발이 가능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노후주택이었는데 10년 만에, 10년도 안 됐죠. 그죠? 2024년이니까 9년 만에. 이 뉴스에는 2022년이라고 하니까 한 7년 만에 16%에 있던 노후주택 비중이 무려 37.2%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네 채 중 한 채 반 정도는 노후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주택은 사람들이 안 살겠죠. 우리가 공가주택이라고 하고 공실주택이라고 하는 게 지방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서울 안에 오래된 빌라촌에도 공가주택과 공실주택은 상당히 많은데 이 통계하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 거냐면 비어있는 주택도 주택수로 다 쳐버려서 주택 산정 비율로 넘겨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30년 이상 된 주택은 사실상 이 30년 이상 된 주택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수로 계산을 해서 주택 비율로 넘겨버린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노후주택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뭐다? 도시 경쟁력이 상실되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 시대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대도시와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뭘 했어요? 세계 5위 안에 드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 지천 개발하겠다. 한강변 개발하겠다. 청량리 개발하겠다. 서울역 개발하겠다. 용산역 개발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모아타운과 뉴타운으로 인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상당히 놀랍죠. 2015년에는요.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어떻게 올라가죠?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슨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처럼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노후주택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2021년 노후주택 비율이 397만 가구, 2022년이 449만 가구니까 1년 사이에 노후주택 비율이 어떻다? 무지막지하게 상상이 못할 정도로 증가했다. 자, 그러면 2025년이 되면 혹은 2030년이 되면 서울시 전체 노후주택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50%가 넘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다? 재개발,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의 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유형별 노후주택 비율을 보면요. 전체 37% 중에서 이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의 노후 비율은 29%입니다. 그러니까 10채 중 3채가 노후주택이고요. 아파트는. 3채 중 1채 정도가 노후주택입니다. 아파트는. 그런데 저층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무려 70%가 노후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활성화돼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재건축보다 양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보다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훨씬 더 포지션이 넓은 이유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더 급하기 때문에. 왜? 재건축은 서울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50년 된 아파트는 공가주택 혹은 공실주택이 없습니다. 근데 단독주택, 다가구 빌라는 40년, 50년이 된 그런 주택은 공가주택 혹은 공실주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런 지역이 어떻게 되죠? 우범지대 혹은 사람들이 떠나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시급성은 비단 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 확보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야가 합의돼서 사실상 맨날 싸우지 말고 이번에 축구협회 그 뭐죠?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여야 합의 잘 되더구만. 엄청나게 잘 되던데 축구협회 막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여야가 엄청나게 잘 뭉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지금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잖아요. 발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 싸우고 지금 노후주택 비율이 상당히 저층 주거 지역은 심각하다. 70% 10채 중에 7채가 노후주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노후주택이 많아.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노후주택이 많으니까 우린 뭐 하면 되죠? 재건축하면 됩니다. 혹은 재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멸실주택 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뚝 떨어집니다. 거의 수직으로 90% 정도가 멸실주택 수는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게 뭐다?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의 척도죠. 멸실이 많이 안 된다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 통장만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다가는 이 공급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심각하고 자 이런 게 점점 가중이 되면 노후주택이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고 멸실주택 수가 점점 사라진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더욱더 많이 풀릴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상당히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나도 주택이 나올 길이 없다라는 게 서울의 가장 참담한 현실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됐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두 가지가 국회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는 싸우지 말고 빨리 이런 특례법이나 정비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이 내용은 뭐예요? 15년 걸리는 거 8년 안에 입주시켜 드릴게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높여주겠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고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줄여서 일반 분양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서라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조합원들의 사업성을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업을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또 이 임대주택은 서민들이 들어가는 주택인데 서민주택 시장의 고갈로 또 한 번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하고 분하면 잘 살아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지 되고 투자를 하셔야지 됩니다. 오늘의 1억과 10년 후에 1억의 가치는 여러분들 아시죠? 지극히 틀리기 때문에 현금만을 보유하신 분 혹은 적금 저축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 상당히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이라든가 예적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일정 금액 이상 종잣돈이 마련이 되면 지금도 1억 이상 정도, 1억 정도면 서울시 안에 재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여유 있고 조금 좋은 지역에 투자하려면 한 2억 5천, 3억 혹은 4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종잣돈을 가지고 일단은 자산 쪽으로 빨리 자금을 돌리셔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 쪽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좀 방향성을 바뀌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제일 위험한 거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 투자조차도 안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아시죠?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투자조차도 안 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향후 20년간 이 재개발 재건축 시대가 돌입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좀 한번 이해를 해드릴게요. 우리 어머님 한데 이해가 이게 아니에요. 주택은 있으나 내가 다른 집을 살